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매일 지하철 강도에게 시달렸던 뉴욕 시민들은 머니게츠의 편이었죠. 지하철에서 총을 쏘고 영웅이 되다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1980년대 뉴욕 지하철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열차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지하철에서 강력보험죄가 1년에 15,000건씩이나 발생했으며 하루에 무려 25만 명이 무임승차를 했죠. 그런데 1988년부터 지하철 강력보험죄가 갑자기 75%나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They would take care of the minor offenses, and by that, the fare beating, the aggressive begging when they put cups under your nose and demand that they give you money, those kinds of minor offenses, which predominated in the subway. 뜻밖에도 뉴욕 지하철은 사소한 문제들에 손을 댔습니다. 무임 승차자들을 현장에서 잡아 수갑을 채워 줄줄이 세워두고 열차마다 청소 시간표를 짜서 낙서를 지우는 일에 사활을 걸었죠. Wear down the people who were committing the crime and doing the graffiti by making sure that if they graffitied a train overnight, it wouldn't go out of the yard until it had been cleaned up, so that their work was never seen. Compared to the 1980s, I think things are better. I think there's less graffiti. The subways are cleaner than in the 80s. 낙서나 무임승차 같은 작은 무질서가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임을 알았던 것이죠. 바로 그 사소한 것들을 바꾸자 범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Situation in my world and crime, situation is everything. And that is that if you have minor offenses, disorderly conditions and behavior, you're inviting criminal behavior.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택가 도로에 낡은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이런 트렁크가 아무렇게나 열려 있고 자세히 보니 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았군요. 운전대 위에 두둑한 지갑이 놓여 있고 앞좌석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창문까지 깨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갑이 놓여 있고 창문까지 깨진 차. 이 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 괜히 와서 한 번씩 차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관심을 보입니다. 보아하니 주인도 없는 것 같고 누가 봐도 만만해 보이죠. 한 남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 유심히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치만 살피다 그냥 가는군요. 이제 밤이 꽤 깊어져 인적이 드문 시간. 이때 취객인가요? 지나가던 한 남자가 다가와 망가진 차를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이는 듯 하다가 문에 손을 댑니다. 그러고는 슬쩍 차 문을 엽니다. 망설임 없이 차 안으로 들어가 좌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슬쩍 집어서 슬그머니 가방 안에 넣습니다. 놔두면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지갑인가요? 밖으로 나와 아무 일 없는 듯 사라집니다.
평상시라면 창문이나 문이 닫혀 있는 차량이라면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깨어지고 열려진 차 안에 있는 지갑에는 손을 뻗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진 창문 이론입니다. 1982년 심리학자 조지 켈링이 만든 것으로 사소한 빈틈 하나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작동해 점점 더 큰 범죄로 전염된다는 이론입니다. Just as a broken window left untended is a sign that nobody cares and leads to more broken windows, so disorderly behavior left untended is a sign that nobody cares and leads to fear of crime, increased crime, and urban decay. 일본 도쿄 외곽의 아다치구. 인구 16,000명이 사는 낙후된 소도시인 이곳은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무단 침입, 절도, 강도 사건 등이 26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후 주민들이 직접 순찰을 나설 정도가 됐죠. 그런데 최근 이 지역의 범죄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이 작은 가로등입니다. 여기 가로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보통의 백색 가로등이 아니라 푸른 빛을 뿜어내는 푸른 가로등이죠. 실제로 푸른 가로등으로 바꾼 2007년 이후 이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大人も安心してますし、犯罪もなくなったんでね、子どもたちも安心ということですね。やはりこの防犯灯の青色の効果は想像以上に効果があったとみんなが喜んでおります。 일본에서 푸른 가로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나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으로 푸른 가로등을 단 뒤 범죄율이 30%나 급감했고, 그러자 언론과 인터넷에 화제가 되면서 일본 곳곳에 푸른 가로등 붐이 일어났습니다. 実際には実際の事例として、犯罪件数が減少傾向にあるというふうにはなっています。赤っぽい色合いよりもブルー系、青い光というのは精神的に落ち着かせてくれたりだとか、あるいはその衝動を抑えてくれるようなそういう作用は実際にあります。 색깔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실험은 지금 색깔 실험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보세요. 빨간 방 보이시죠? 빨간 방. 이쪽에 파란 방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방에 10명의 학생들을 번갈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났다고 생각되면 알아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20분을 맞추는 거죠. 먼저 빨간 방에 들어간 10명. 이 방에서 20분은 실제보다 더 빨리 지나갑니다. 온통 빨간색인 이 방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기 때문이죠. 실험 결과 14분에서 17분까지 평균 16분 만에 빨간 방을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어요. 어지러워요. 답답해요. 저 눈 아파요. 나오고 싶어요. 하지만 파란 방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20분이 지나도 차분하고 느긋합니다. 장난을 치고 잠도 자고 좀처럼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실험 결과 21분에서 27분까지 평균 24분이 돼서야 파란 방을 나옵니다. 부드러워요. 느긋해요. 차분해지는 거. 차분해져요. 밝아요. 졸려요. 졸려요? 네. 방에 들어가는 순서를 바꿔가며 실험을 4번 반복해보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파란방에서는 되게 좀 분위기도 차분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빨간색을 보면 뭐 흥분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생리적 반응을 하는 색깔이고, 파란방은 정적이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하는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에너지가 따로 있단 말이죠. 색깔을 바꾸어 범죄를 줄인다는 푸른 가로등은 색채 심리를 이용해 상황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작은 노력입니다. 가로등 하나를 설치했더니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장소가 문제가 있다면 그 왜라는 문제가 아주 작은 거라면 작은 것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즐거운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우리는 내일 이곳에서 2학년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을 예고 없이 할 예정입니다. 실험을 함께 할 바는 2학년 2반과 4반. 그런데 하루 전날인 오늘 2반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수업을 합니다. 88에 다시 아이가 되어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떠먹지 못하니 어려운 이웃의 모습을 담은 5분짜리 짧은 비디오 한 편을 보여주는 거죠. 같은 시간 4반에서는 비디오를 보지 않고 평소와 같이 수업을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실험을 위해 내일 준비물로 용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드디어 모금이 시작됩니다. 어제 비디오를 본 2반과 보지 않은 4반에 모금함을 전달합니다. 저희 반은 나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모금이 크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교육적인 효과로 충분히 모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들이 2반과 4반 교실에 똑같이 모금함을 들고 나타납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은 갑작스런 모금함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모금함에 돈을 넣어주세요. 마침 준비물로 용돈을 가져온 아이들. 예고 없는 모금에 주머니 속 돈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갈등을 하는데 과연 두 반의 모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하루 전날 짧은 비디오를 봤던 2반 아이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모금함에 돈을 넣기 위해 몰려듭니다. 같은 시간 비디오를 보지 않았던 4반 아이들. 처음엔 모금함 주변을 기웃거리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심조차 없습니다. 드디어 실험이 끝나고 모금함이 열립니다. 예상대로 비디오를 봤던 2반의 모금액이 많아 보이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2반은 31,500원이에요. 그렇다면 4반은 4,500원 나왔습니다. 모금액은 무려 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뭐 10,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거나 약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기본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아주 많은 차이예요.
모금함에다가 자기가 갖고 온 용돈을 모금한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반 어린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손을 드는군요. 뉴욕을 봐서 할머니가 불쌍해서 돈을 넣었어요. 나는 수업의 비디오를 봤어요. 비디오를 보고 할머니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넣었어요. 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인 선한 동기가 밖으로 활성화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지는 거죠. 아이들의 행동은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짧은 비디오 한 편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본성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선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상황을 디자인하는데 관심을 더 쏟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황을 바꾸는 무언가가 꼭 눈에 보이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사소한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 공원에서 가방 도둑이 나타났던 것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재원이와 엄마를 다시 만나보시죠. 재원아! 아니 잠깐만. 우리는 이곳에서 마지막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시야하러 갔다 올까? 시야하러? 재원이와 엄마가 함께 화장실에 간 사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멀리서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군요. 실험을 위해 등장한 가짜 도둑입니다. 슬그머니 눈치를 살피더니 이런 재원이네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때 바로 옆에 앉아있던 두 남자, 얼핏 도둑을 알아챕니다. 그러나 이내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버리는군요.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못 본 걸까요? 아니면 못 본 척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1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물을 안 갖고 왔다. 우리 매점 갔다 왔다. 저기요, 죄송한데 우리 매점도 갔다 왔으니까 뭐 잠시만요. 매점. 별게 아닙니다. 그냥 가방 좀 봐달라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부탁하는 거죠. 잠시 후 다시 도둑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태연하게 주변을 살피다가 빈자리에 가서 재원이네 가방을 쓱 집어듭니다. 그 순간 주인인데요? 주인이세요? 아니요, 네, 앞에 가시면 어떡해요? 저기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남자.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도둑을 잡기 위해 뛰어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쫓아가서 가방을 되찾아왔습니다. 기분 얼떨떨하고요. 네, 조금 몰랐어요, 전혀. 네, 이런 실험인 줄 몰랐어요. 뛰는 폼도 이상하고 이상했는데. 그는 왜 도둑을 잡으러 달려간 것일까요? 부탁을 하신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수긍을 했잖아요. 부탁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Critical message is if you ask for help, most people are good most of the time and they will help. Other cases you say, gee, my thing was here, nobody helped me.
you know, somebody stole it. Did you ask? They said, well, no. Well, if you ask, you get help. If you don't ask, then you don't get the help, usually. 그렇습니다. 부탁을 하면 됩니다. 상황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이렇게 도둑을 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남을 위해서 말이죠. 그는 오늘 우리들의 평범한 영웅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해석 방법을,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우리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우리가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런 연구가 주는 메시지죠. 누군가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방관자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그만큼 조승희가 우리 사회에 섞이고 싶었다.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어리적고 지정화되어 있다. 뭐 그린 거야? 저 해마하고 같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선택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노력해 준 것이 아무도 못 봤구나, 갔다 와야 되겠다, 그냥 생각 못하고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남자분이 떨어져 계시니까 먼저 끌어올려야 되겠다. Anyone could be a hero. You too can be a hero. Extreme ways are back again. Extreme places I didn't know. I broke everything new again. Everything that I'd owned, I threw it out the windows, came along. Extreme ways I know will part the colors of my sea. Perfect color me. Extreme ways that help me out late at night. Extreme places I had gone, but never seen any light. Dirty basements, dirty noise, dirty places coming through. Extreme worlds alone. Did you ever like it, Pam? I would stand in line for this. There's always room in life for this.